안녕하세요, 도르미입니다. 빈노트에 사용자가 모든 것을 직접 만드는 다이어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블렛저널이라는 다이어리입니다. 입문자분들을 위한 가이드 영상을 준비해봤어요. 블렛저널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가장 간단한 형태로 미니멀 블렛저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가장 먼저 블렛저널이 무엇이고 왜 쓰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블렛은 글머리 기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저널은 쉽게 말해서 다이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하자면 블렛저널은 글머리 기호 다이어리인 거죠. 여러 가지 글머리 기호를 이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은 거예요. 블렛저널의 창시자는 디지털 제품 디자이너인 라이더 캐롤인데요. 어릴 적에 주의력 결핍 장애를 겪은 후에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해결책이 바로 이 블렛저널인 거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블렛저널은 산만한 디지털 시대에서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쓰고요. 빈 노트와 글머리 기호를 활용한 다이어리 기록법, 그리고 그 기록법을 활용한 다이어리 그 자체를 뜻합니다. 인터넷에 블렛저널을 검색해보면 예쁘게 꾸민 블렛저널 사진들이 넘쳐나는데요. 블렛저널은 꼭 꾸며야 하는 다이어리가 아닙니다. 꾸미는 것도 꾸미지 않는 것도 사용자의 자유예요. 꾸미면서 나를 표현하고 테마를 만들면서 특정 주제를 기억하고 싶은 분들도 있겠고, 아니면 테마를 배제하고 오직 실용성에만 중점을 두시는 분들도 있겠죠. 블렛저널의 가장 큰 원칙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블렛저널은 컬렉션이라는 요소가 여러 개가 모여서 구성이 됩니다. 이 컬렉션은 어떤 주제에 대한 템플릿, 양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장보기 목록 컬렉션은 장볼 목록을 기록하기 위한 템플릿, 즉 양식이죠. 블렛저널에는 가장 기본적인 컬렉션 4가지가 꼭 포함되는데요. 그건 바로 인덱스와 퓨처 로그, 먼슬리 로그, 데일리 로그예요. 한글로 직역하자면 찾아보기, 미래 기록, 월간 기록, 일일 기록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블렛저널은 이 4가지 기본 컬렉션에 사용자가 필요한 컬렉션을 더해서 사용하는 다이어리인 거죠. 블렛저널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준비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블렛저널을 시작할 때 필요한 준비물은 이 노트와 펜입니다. 근데 블렛저널은 사용자 맞춤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도구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60 바인더에 쓰든지 줄공책에 쓰든지 아니면 볼펜을 쓰든지 만년필을 쓰든지 사인펜으로 꾸미든지 사용자 마음에 드는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쓰는 물품 정보는 아래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렛저널을 만들어 볼 거예요. 기호와 연락처 페이지를 먼저 만든 다음에 기본 컬렉션인 인덱스와 퓨처 로그, 먼슬리 로그, 데일리 로그 순서대로 만들게요. 저는 예전에 사용하던 노트가 조금 남아서 맨 뒤에 있는 공간에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노트 맨 앞쪽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블렛저널에서 사용할 기호, 즉 키를 정할 거예요. 아까 블렛저널은 글머리 기호 다이어리라고 했죠. 바로 그 글머리 기호를 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한 글머리 기호를 사용해서 기호 항목으로 기록하는 게 바로 블렛저널인 거죠. 이 기호 역시 사용자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쓰는 기호를 그대로 써보시고 천천히 바꿔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통 할 일 기호, 경험 기호, 메모 기호로 나뉘고 여기서 할 일 기호에 여러 가지 형태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중요 표시는 각 기호 항목 앞에 위치해서 우선순위를 표시할 때 사용됩니다.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각 기호 사용법은 뒤에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아래에는 연락처를 넣을 건데요. 블렛저널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꼭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SNS 같은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든 적어 놓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기호와 연락처 페이지를 만들었고요. 이제 오른쪽부터 기본 컬렉션 4가지를 만들 거예요. 우선 인덱스, 즉 찾아보기를 넣을게요. 인덱스는 책으로 따지면 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찾아보기라고 쓰고 아래에 주제와 쪽수는 뒤쪽 컬렉션을 모두 만들고 다시 와서 표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모든 주제를 한글로 적고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들은 영어나 스페인어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쓰셔도 전혀 상관없겠죠. 다음 장에는 퓨처 로그, 즉 미래 기록을 넣을 거예요. 블랙 저널은 오늘과 이번 달을 기준으로 페이지 하나하나를 채워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번 달이 아닌 다음 달과 그 후에 예정된 일을 기록하는 이 퓨처 로그가 필요한 거죠. 새로운 컬렉션을 만들 때는 법칙이 있는데요. 우선 무조건 쪽수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주제를 적는 거예요. 우선 쪽수부터 넣고 주제를 넣을게요. 페이지 맨 아래쪽에 작게 쪽수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퓨처 로그의 경우에는 예정된 달이 주제가 됩니다. 이제 페이지를 각 3칸씩 나누고 다음 달부터 총 6달을 여기에 넣을 거예요. 저는 지금이 5월이니까 6월부터 7, 8, 9, 10, 11월까지 넣을게요. 이제 이렇게 퓨처 로그 형식이 완성되었고요. 이곳에 예정된 일을 예시로 넣으면 되겠죠. 앞에서 정한 기호 중에 할 일 기호와 경험 기호를 사용해서 예정된 일정을 적어볼 거예요. 말 그대로 할 일 기호는 해야 할 일을 적는 거고 경험 기호는 생일이나 결혼식, 여행 같이 예정된 일정을 표시할 때 씁니다. 제가 한번 예시로 써볼게요. 앞쪽에 기호를 넣고 잘못 썼을 때는 간단하게 2줄을 그으면 돼요. 앞쪽에 날짜 쓰는 걸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앞쪽에 날짜를 쓰고 뒤에 어떤 일정인지 적는 거죠. 자, 이렇게 퓨처 로그를 모두 완성했고요. 다음은 먼슬리 로그, 즉 월간 기록을 만들게요. 말 그대로 그달의 일정이나 할 일을 쓰는 공간입니다. 왼쪽에는 달력 페이지, 오른쪽에는 할 일 페이지를 넣을 거예요. 가장 먼저 쪽수를 적으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주제를 적어줄게요. 쪽수는 3쪽, 4쪽이 되겠습니다. 왼쪽에는 5월 달력이라고 적고 오른쪽에는 5월 할 일이라고 적을게요. 이제 왼쪽에 목록 형식으로 날짜를 쭉 넣을 거예요. 5월은 1일부터 31일까지 있죠. 그리고 저는 요일을 한글 자음으로 넣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구분해서 조금 더 주마다 구분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걸 좋아합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줄을 칠게요. 자, 이렇게 먼슬리 로그 형식이 모두 완성되었어요. 달력 페이지에는 그날 예정된 일정을 적습니다. 저는 이걸 반으로 나눠서 왼쪽에는 개인적인 일정을 적고 오른쪽에는 직업적인 일정을 적는 걸 좋아해요. 제가 예시로 한번 채워볼게요. 우선 이번 달에 예정된 일을 적을게요. 역시 아까 퓨처 로그처럼 기호를 사용해서 적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해야 하지만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할 일은 오른쪽 페이지에 적습니다. 이렇게 먼슬리 로그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장부터 데일리 로그, 즉 일일 기록을 시작하면 됩니다. 할 일이나 있었던 일, 메모 등 그날 하루의 모든 기록을 담는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쪽수를 표시할게요. 여기는 5쪽이겠죠. 그리고 주제를 표시해야 하는데요. 데일리 로그의 주제는 그날의 날짜입니다. 데일리 로그의 날짜는 매일 써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표시하는 게 좋아요. 저는 우선 날짜를 쓰고 옆에 한글 자음으로 요일을 표시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주제를 써주고 이 아래에는 앞에서 정한 기호를 사용해서 기호 항목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해야 할 일은 점을 찍어서 할 일 기호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일을 완료했으면 X 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할 일을 다음 날로 옮기고 싶으면 오른쪽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먼슬리 로그나 퓨처 로그로 옮겼으면 왼쪽 화살표 표시를 하고 그곳으로 가서 이렇게 써주는 거죠. 만약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면 이렇게 줄을 쳐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경험은 동그라미 기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할 일과 경험을 제외한 모든 기록은 메모 기호로 표시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험 기호에 대한 메모를 한 칸 들여 써서 그에 대한 생각을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일의 하위 목록이나 부가 정보를 해당 항목 아래에 들여서 나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보기로 돌아가서 주제와 쪽수를 표시할게요. 우선 퓨처 로그, 즉 미래 기록에 주제를 쓰고 그 컬렉션이 위치한 쪽수를 씁니다. 1쪽부터 2쪽이죠. 그 다음에는 먼슬리 로그를 썼죠. 저는 5월이라고 표시를 할게요. 5월은 3쪽부터 어디까지 쓸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먼슬리 로그와 데일리 로그를 같은 월로 묶어서 표시를 합니다. 이것도 사용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간단한 블렛 저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루 동안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블렛 저널을 펴니다. 그리고 데일리 로그에 그날의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해야 할 일을 적어요. 그리고 먼슬리 로그로 가서 오늘 해야 하는 일정이나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일단 오늘은 일정이 없네요. 그러면 할 일 페이지로 가서 이 중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물 맡기기를 오늘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세탁물 맡기기에 대한 할 일을 적습니다. 이제 할 일을 다 적어줬고요. 일상을 보낸 다음에 저녁에 책상에 앉아서 그날 완료한 일과 경험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탁기 돌리기는 완료를 했고요. 거실 닦기는 내일로 미뤘습니다. 그럼 오른쪽 표시를 하고 세탁물 맡기기도 완료를 했어요. 아래에는 있었던 일을 경험 기호를 활용해서 적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정이 추가됐어요. 이렇게 23일에 친구와 밥 먹기라는 일정이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먼슬리 로그에 옮겨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이 할 일 기호에 왼쪽 화살표를 표시하고 먼슬리 로그로 가서 23일에 친구와 저녁 약속이라고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리고 할 일 페이지로 가면 이 세탁물 맡기기는 모두 완료를 했죠. 그래서 완료 표시를 해주는 거죠. 하루하루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한 달이 모두 지난 후에는 이렇게 또 다른 6월의 먼슬리 로그를 이 뒤쪽에 만들고 퓨처 로그에 가서 해당하는 월의 일정을 먼슬리 로그로 옮기면 됩니다. 블렛 저널을 사용하는 하루 루틴에 대한 자세한 영상은 더보기란과 영상에 달아 놓을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블렛 저널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처음 블렛 저널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렛 저널을 소개하고 함께 만들어 봤어요. 컬렉션의 종류와 형태는 사용자에 따라서 정말 다양해질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린 형식을 써보시고 차근차근 자기에게 맞는 형식을 찾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블렛 저널이라는 기록 도구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기록 도구를 나에게 맞추는 것이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월마다 블렛 저널 테마와 디지털 파일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기록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얼마 전에 도루미의 블렛 저널 입문 클래스가 오픈했거든요. 블렛 저널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과 테마 만드는 과정까지 제가 블렛 저널을 써오면서 얻은 다양한 꿀팁을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한번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